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결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죠. 그러나 오늘 아침 미국 시장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다우지수 391포인트 1.15% 상승했고요. 이 나스닥 지수가 무려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를 보였고 이 반도체 주식이 특별한 이유 없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아마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그래서 양국 간의 어떤 긴장이 좀 해소가 되지 않냐. 이러면서 기술주로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도 그 영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지수 1.56% 이 100일 이동평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잠시 후에 그 부분도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볼까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이 플러그 파워가 SEC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좀 지속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이 불거지면서 무려 40% 넘게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모든 뭐 성장주가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미국 시장 메가캡과 반도체가 상승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국내 증시도 이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의 내년도 설비 투자 규모가 밝혀지면서 어제 장에서 이른바 HBM 관련 반도체 주식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죠. 그리고 오늘 테슬라 어제 크게 빠졌던 테슬라가 오늘은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시장 일처럼 끊었던 2차 전지의 약세가 다음 주에 좀 회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볼까요? 자, 먼저 이번 주 주간 미국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이제 주봉상, 그러니까 이번 주에 2.39% 올랐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는 1.31%, 다우 지수는 이제 0.66% 상승했습니다. 메가캡과 반도체 등의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S&P 500 지수가 4,400선을 돌파했습니다. 또 비관론자가 이제 쏙 들어갔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 엔비디아는 8거래일째 연속 상승을 보였는데요. S&P 500 지수의 이제 100일 이동평 돌파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국 언론에서, 미국에서는 또 100일 이동평균선의 돌파는 차트상 강세 신호로 간주하기도 한답니다. 잠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파이낸스아웃닷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나스닥 지수인데요. 이게 이제 200일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일선 돌파 시 매수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지표를 어디로 보자? 미국을 본다. 미국에서 어떤 지수를 가장 중시하느냐? 우리나라 투자가들께서 나스닥을 많이 볼 겁니다. 그럼 나스닥 차트를 상당히 잘 따져봐야겠죠? 50일 이동편을 돌파하고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미국 언론에서는 이제 이 S&P 500 지수를 상당히 좀 중시하죠. 4,415.24포인트로 끝나는데 여기에다가 이평선을 하나 더 넣을게요. 100일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해서 하나 넣어볼까요? 자, 100일선입니다. 지금 100일선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100일선을 돌파하는 뭐 강세 어떤 신호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기술, 차트 분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다. 뭐 그 정도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저대로 100%다 믿을 필요는 없겠죠. 자, 미시건대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낮게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이겁니다. 63.7을 예상했는데 60.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5월 이후에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측정치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소비도 좀 꺾이니까 연준의 어떤 긴축 정책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장이 또 상승을 보인 거죠. 뭐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다음 주 이 소비자 물가 전후로 한번 또 미국 시장이 올라갈 걸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미중 정상으로 기술주가 올랐단 말이죠. 네, 일단 다음 주에 이제 일정을 잠깐 볼까요? 네, 다음 주에 일정 11월 좀 매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11월 14일 날 현지 시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죠. 지금 헤드라인 CPI는 3.7 전월에. 근데 지금 컨센은 한 3.8이 아니라 3.1 정도 예상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간, 네, 헤드라인의 경우에 이제 월간은 이제 이 컨센은 0. 지난달에 9월 달은 0.4인데 0.1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좀 낮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이 내용은 블룸버그에서는 이렇게 예상한다는 얘기입니다. 헤드라인 CPI는 9월에 3.7 했는데 한 3.3 정도, 3.3%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간 단위로 0.4%에서 0.1% 정도 이렇게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코어 근원 CPI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이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어떤 더딘 진전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어제 3만 8천 달러야. 오늘은 이제 뭐 약간 안정권에 있는데 오늘 또 이더리움이 이제 급등하게 됐죠. 그 이유는 이제 규제 당국의 첫 번째 비트코인 ETF 상장 지수 펀드 승인 기대감에 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이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가 무려 4.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자면 우리 시장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날. 근데 월날 이렇게 뻥 떠서 또 전강 후약으로 되면 안 됩니다. 잠깐 우리 시장 보시죠. 우리 시장은 지금 이번 주 이거 코스닥 지수예요. 네. 공매도 1일 천하 효과로 8%까지 급등했다가 종가는 음봉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번 주 고점 대비 거의 뭐 8%나 밀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완전 전강 후약장이 돼버린 거죠.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너무 좋지 않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나라는 어떠냐 한번 볼까요? 뭐 홍콩 항생 지수도 별로 안 좋았고요. 그러나 대만 가권 지수는 뭐 우리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양호하죠. 뭐 선진국 지수 니케이 좋고요. 중국 상해 지수 괜찮았습니다. 이게 너무 우리 시장은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죠. 2차 전지 위주로 매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자, 이거 나스닥 지수는 이렇습니다. 지금 일봉 이러하고요. 주봉이죠, 주봉. 이 차트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은 이 수급이 꼬여 있고, 심리도 상당히 어긋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어떤 동조화가 잘 안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반도체주는 이제 동조화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전일 1316원대인데 NDF에서 1317원대. 미국 10년물 국제금리 크게 변동 없죠. 물론 이제 VIX만 14.28로 크게 밀렸습니다. 반도체 ETF는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 볼까요? 반도체 ETF. 자, 여기 밑단에 있죠. SOXX.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게 지금 업데이트 안 됐는데 재차 좀 확인하시란 말씀드리겠고, 바로 이제 여기 S&P 맵을 볼까요? 자, ETF 맵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반도체거든요. 기술주. 자, 기술주 ETF네요. XLK. 요걸 가지고 이제 뭐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기술주 ETF.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그림이 자세히 그려졌네요. 저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패턴상, 네, 하락 추세대를 벗어났죠. 네, 이런 거. 이게 이제 무슨 패턴이냐. 깃발형 패턴이다. 네, 깃발형 패턴이다, 이게. 그러면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상승 깃발형 패턴이다. 차트 캔들이나 이제 추세 볼 때 그런 게 있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네, 상승 깃발형 패턴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이제 이 추세를 돌파하면서 네, 추가 상승을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죠. 한번 그려볼까요? 네, 토요일이고 하니까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그려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보이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파하고 여기를 뚫어지게 되면서 이제 상승하는 패턴이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상승 추세, 정배열 추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배열 추세입니다. 정배열 추세에서 매물 소화한 다음에 움직이는 거고요. 또 이런 패턴도 있겠죠. 약간 이제 하락폭이 네, 고점, 이건 이제 고점이 이렇게 낮은 상태, 아주 급격하게 낮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고점이 좀 낮아지면서 네, 여기 이렇게 돌파할 때, 물론 이제 돌파할 때 직전 고점 돌파, 요 점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튼간에 패턴상 이제 강력한 어떤 상승 패턴의 신호는 이제 요게 더 신뢰도가 높겠죠.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ETF XLK 요건 뭐 어떤 패턴을 속합니까? 네, 상승의 패턴에 좀 속한다. 상승 깃발형 패턴이다. 일본 케이스에 좀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ETF. 이 반도체. 이건 반도체 ETF 3배짜리 레버리지 ETF지 않습니까? 이거 SOX도 보죠. 이거 그냥 반도체 지수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는 ETF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이 추세를 벗겨내고 있죠. 네, 거의 뭐 비슷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 잠깐 밑에서 볼게요. 여기 보시죠. 이제 마켓워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네, 기술주가 네, 연말 뭐 강세였던 약세장을 끝내고 이제 약세장을 물리치고 이제 연말 강세장의 어떤 신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XLK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ETF 이게 이제 짝딱 하락 추세를 벗으면서 상승 깃발형 패턴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일단 미국 차트 분석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조정을 받더라도 또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XLK에 뭐 포함된 게 기술주니까 뭐겠습니까? 뭐 대형 기술주하고 이제 반도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오늘 S&P 500 맵을 보시자고요. 애플이 생동감 있게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빔지닷컴에서 볼게요. 애플이 2.19%. 역시 애플이에요. 네. 이 애플 차트 보면은 그냥 악재,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악재 있을 때 사면은 더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도 요즘 우리 시장에 실망을 많이 느끼니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때 중국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중국에서 뭐 규제 당국, 뭐 아이폰 사용 금지니 뭐 중국 뭐 기관에서 공무원들. 근데 그때가 또 저점이었어요. 지나고 나면. 그러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고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차트가 해외 조감 차트 여기를 봐야겠네요. 네, 차트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예요. 엔비디아 다음 주 정도, 다음 주가 다다음 주 실적 봤는데 역시 조정받고 움직이죠. 물론 테슬라만 지금 뭐 악재에서 이런 거죠. 이건 근데 내년도 업황 둔화 뭐 이런 부분. 어제는 이제 HBC 애널리스트의 네, 목표가 하향 소식. 오늘은 이제 상승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뭐 구글 알파벳이나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브루드컴 보십시오. 뭐 뚫어버리고 있습니다.
그죠? ASML, 네덜란드 ASML, 그다음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AMD,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이게 아니죠. 자, AMD도 4.49.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 반도체 큰 폭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브로드컴 5.6, AMD, 인텔,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서 볼게요. 이거 지금 하락 추세 돌파하고 뚫어버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대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지표 미국과 지수는 동조하지 않지만 반도체 업종은 거의 뭐 동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5.2%. 다음 주 실적 발표했죠. 램 리서치, 캐리 다 5% 넘게 했습니다. 다음 주 이것만 놓고 보면 월요일 날 또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이제 상승 출발한 이후에 또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상당히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 지수가 오르니까 지수 관련 ETF 오르고 지수 관련 레버리지 ETF 3배짜리로 다 올랐죠.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유 없죠. 그죠? 네. 기술주 ETF, 반도체 ETF. 이게 VIX는 뭐 그대로 빠졌습니다. 좀 전에 봤죠? 상승 깃발행 패턴이라고. 네. XLK ETF, 기술주 ETF가 이런 패턴이고요. 자,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는 AMD나 브로드컴, 퀄컴, 네. 이번 주에 아주 강력한 한 주를 보냈는데, 일단 여기 이제 시행할 바에서는 네, 금리가 좀 안정되는 것 같고, 뭐 미국 국제 수익률도 좀 안정을 좀 찾는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이제 금리 안정을 하니까 다시 이제 기술주로 눈을 돌렸다는 거죠. 근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과 이 부분과 이제 15일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양국 간의 어떤 관계 개선 조짐에 상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자,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네, 주석이 다음 주 이제 이 회담은 이제 미중 간의 이 관계를 좀 안정화시키는데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라고 이제 CNBC에 나와 있네요. 지금 뭐 전 세계가 좀 위태롭지 않습니까? 어떤 특히 이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균형을 찾으려고 한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거죠, 양국에 있어서. 내년도 이제 미국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은 여전히 리스크가 많이 있죠. 근데 중국은 여전히 세계 제조업의 중심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애플이나 나이키, 캐터필라 등등 많은 거대 기업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네,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있고, 오늘 디즈니 주가는 마블 영화들이 개봉 연기하면서 그 소식에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미국 시장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미중 정상회담, 그 다음에 다음 주 CPI 이런 부분 앞두고 주말 메가캡과 반도체주의 큰 폭의 상승세, 이게 다음 주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기대를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여러분들 일찍 한번 준비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댓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꼭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